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왜 나만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분명히 이 특징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안티에이징 시술과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유독 빨리 그리고 확 늙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단순히 잔주름이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젊을 때랑 다르게 확 처진 얼굴 때문에 항상 그늘져 보이고 탱탱했던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것처럼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 보이는 변화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변화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또 70대라고 하시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곱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10대, 20대 때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하지만 누가 봐도 관리가 잘 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분께 찾아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홈케어 관리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누구는 천천히 곱게 나이가 들고 또 누구는 한순간에 확 늙어버리는 걸까요? 제가 10여 년 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봐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 차이가 아주 복합적인 이유들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지고 태어난 얼굴의 생김새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피부가 얇거나 특정 부위에 뼈나 지방이 부족해서 중력의 영향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얼굴이 처지는 정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물론 이런 유전적인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출발선이 조금 달랐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관리만 꾸준히 해주신다면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미간을 계속 찌푸린다든지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뽀드득해질 때까지 세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10년, 20년 동안 쌓이면 그게 결국엔 얼굴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내 얼굴을 늙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한 살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딱 3번 34세, 60세, 그리고 70세에 마치 계단처럼 뚝 떨어지듯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위기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확 늙어 보이는 5가지 공통점 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눈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푹 꺼지거나 반대로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서 그림자가 깊어지고 어디 아프냐,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이거는 눈 주변을 지지하던 조직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원래 눈이 돌출된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유독 눈 밑 경계선이 진하고 움푹 파여 보인다면 이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술과 입 주변 그리고 중안부까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윗입술이 안쪽으로 얇게 말려 들어가면서 코와 입 사이의 거리, 즉 인중이 길어 보이게 돼요. 얼굴의 중심부가 아래로 쭉 처져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요즘 웃는 표정을 지어도 예전처럼 생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입술 주변에 자글자글 세로주름이 눈에 띈다면 이 특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표정주름입니다. 깊은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이죠. 젊었을 때는 표정을 지을 때만 나타났던 주름이 이제는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표정 근육의 힘과 그 힘을 버텨내지 못하는 피부 탄력의 저하가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한번 접힌 종이가 잘 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네 번째 특징은 볼과 턱이에요. 젊었을 때는 장점이었던 것 같은 갸름한 얼굴형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인데요. 볼은 푹 꺼져서 옆광대가 튀어나와 땅콩형 얼굴이 되고 턱선은 무너져서 이중턱이나 팔자,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부각되는 현상입니다.
이건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과 피부를 지탱해주던 지지대가 함께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피부가 그대로 아래로 처지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목과 손입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어떻게든 가리는데 목에 생긴 가로 세로 주름과 손등에 비치는 혈관이나 잡티는 나이를 그대로 보여주죠. 목과 손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피부도 얇아서 자외선과 건조함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나는 실내 생활 위주라 괜찮아 생각했는데도 목주름이 빠르게 깊어지거나 손등의 김이나 혈관이 부쩍 도드라진다면 이 특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공통점들을 확인하고 내 얼굴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고 진단이 되셨을 건데요. 이제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으시죠? 그렇다고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홈케어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확 늙기 전에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동안 연예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외선 차단만큼은 엄청 꼼꼼하게 신경을 쓸 만큼 얼굴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 속에서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라는 기둥을 매일매일 부러뜨리는 노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외출 전에는 반드시 발라주셔야 하고 흐린 날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수많은 성분들이 있지만 제가 15년 전문가로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홈케어만으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입증된 거의 유일한 성분인데요.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다만 레티놀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처음부터 욕심내서 잘못 쓰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쌀알 만큼만 짜서 가장 고민되는 부위에 살짝 바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티놀 성분은 빛과 자외선에 약하거든요. 세 번째는 보습을 철저히 해주세요. 레티놀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무슨 제품을 써야 하는데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입문자용부터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레티놀을 써보신다면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처럼 저자극으로 나온 제품이나 아이오페 레티놀 0.1 링클 코렉터처럼 낮은 농도의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낮은 농도의 피부가 적응했다 싶으면 그때 0.3%로 농도를 조금 높여보거나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처럼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효과가 빠른 레티날 성분으로 넘어가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올바른 세안과 보습입니다. 먼저 세안 이야기부터 할게요.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다고 해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2중, 3중으로 강하게 세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건 우리 피부의 마지막 보호막까지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화장을 하거나 하루 종일 외부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해주셔도 되지만 특히나 아침 세안은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밤새 지켜온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히 40대 이후로는 더욱더 중요한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약해서 수분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건조해진 피부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주름이 생기기 더 쉬운 환경이라는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보습의 핵심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수분을 채워주는 것, 둘째는 수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이 들기 전에 스킨케어를 하실 때 수분 토너나 에센스, 수분 크림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둘째는 그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막을 씌우는 건데요. 이 보호막 역할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아마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평소 쓰시는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덜어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에 수분크림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쏙쏙 흡수가 되고 수분은 하나도 뺏기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 쫀쫀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노화 예방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홈케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깊은 주름에 가장 효과적인 시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보톡스인데요. 보톡스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름을 만드는 표정 근육을 살짝 마비시켜서 피부가 더 이상 구겨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는 사실 이미 생긴 주름을 펴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주름이 옅을 때 미리 맞아서 더 깊게 새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 보톡스 맞고 표정 어색해지면 어떡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건 시술 용량과 부위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숙련된 전문의는 움직여야 할 근육은 그대로 두고 주름을 만드는 특정 근육만 섬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너져 내린 얼굴 선에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피부 속 깊은 곳에 초음파나 고주파 같은 에너지를 쏴서 피부 속의 낡은 콜라겐을 쫙 쪼그라들게 만들고 또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서 피부가 스스로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통증이나 회복 기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실 리프팅은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인데요. 돌기가 있는 녹는 실을 피부 아래에 직접 넣어서 처진 피부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려 고정하는 거죠. 이건 물리적으로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레이저보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턱선이나 팔자주름처럼 처짐이 눈에 띄게 진행된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술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절개한 뒤에 피부 아래에 있는 처짐의 진짜 원인이 되는 조직 자체를 당겨서 재배치를 하고 남는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효과가 가장 강력하고 보통 5년에서 10년 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저처럼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 볼페임이나 땅콩형 얼굴 같은 볼륨 꺼짐 현상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인 방법은 역시 필러인데요. 푹 꺼진 부위에 직접 채워 넣어서 바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원리죠. 시술 시간도 짧고 효과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푸석푸석하고 거친 피부결 문제 있는데요. 이럴 때 피부에 직접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흔히 스킨 부스터나 피부 재생 주사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니쥬란이죠.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하는 건데요. 이 성분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되살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잔주름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원리로는 울트라콜, 레디어스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이건 콜라겐 부스터의 일종인데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미세 입자들을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해서 내 피부 스스로가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하는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공이나 흉터, 잔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엑소좀이라는 시술도 있는데요. 이건 줄기세포의 좋은 능력만을 농축시킨 영양 앰플을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개념이에요. 피부 세포들한테 얘들아 힘내서 다시 건강해져 하고 신호를 보내서 피부의 근본적인 재생력을 끌어올리고 예민하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나 다양한 시술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거겠죠. 또 혼자서 진단하기에 어려우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딱 3가지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 내 얼굴에도 나타나는지 진단해 보는 것. 두 번째는 집에서 매일 하는 홈케어, 특히 자외선 차단제나 레티놀, 그리고 올바른 세안과 보습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 세 번째는 내 고민에 맞는 시술은 분명히 있고 전문가와 잘 상의한다면 확실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내 남은 인생에서 사실 가장 빠른 때라는 겁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모습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알려드린 홈케어부터 꾸준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인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